KTN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SK 앱솔릭스가 조지아주 코빙턴에서 반도체 기반 생산 공장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직원의 절반가량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미션 아가페가 사랑의 점포 모금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오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을 스티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우협회 박성근 회장은 2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로부터 받은 김치의 날 선포문을 공개했습니다. 박성근 회장은 캠프 주지사에게 김치의 날을 건의했으며 캠프 주지사도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관련 일담을 전했습니다. 박성근 회장은 또한 김치의 날 제정 관련 기념식이 조지아 주청사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하며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추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인회 권명호 이사는 중국과 일본에서 김치와 관련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에서 김치 종주국이 한국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 의미를 풀이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회장은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한인회관에서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국자 김치 페스티벌 준비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각 지역 향후회와 김치 명인들이 참여해 김치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며 맛보고 판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치 최고야!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SK 앱솔릭스가 지난 1일 조지아주 코빙턴에서 반도체 기판 생산 공장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SK 앱솔릭스 반도체 공장은 조지아텍과 기술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반도체 회로판에 유리기판을 삽입해 반도체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신제품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앱솔릭스는 이번 공장 건설에 6억 달러를 투자하며 2023년에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 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세계 최초의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갖게 됩니다. 백악관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에이드리 앤 완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북한이 이번 주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에 대해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 본토와 한국,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의 전체 절반가량을 감원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머스크가 3일 중으로 대상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할 계획이며 그동안 유지했던 재택근무 방침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고되는 직원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가량으로 예상되며 1차 이후 약 3,700여 명이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직후 파그라 와그라 알 트위터 최고 경영자를 비롯해 임원 4명을 해고했으며 특별 퇴직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다만 논의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해고 대상자들에게 60일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고 대상자는 제품팀 선입금 직원 절반가량이며 일부 소프트웨어 코드 기여도에 따라 해고 순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재택근무 정책도 완전히 없앴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서 제외된 직원들에게는 사무실 근무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숙자 구호단체 미션 아가페가 사랑의 점퍼 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9번째 맞는 모금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미션 아가페 관계자들이 KTN을 방문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미션 아가페가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점퍼 모금 행사를 오는 11일 오후 6시 섬기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미션 아가페의 제임스 송 대표는 올해 사랑의 점퍼를 500벌 마련해 노숙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션 아가페의 최진묵 이사장은 사랑의 점퍼를 착용해 선보인 후 노숙자들에게는 사랑의 점퍼가 한겨울을 지낼 수 있는 이불과 같다며 한인들의 많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사랑의 점퍼는 디케 카운티와 제75지구 그리고 애틀랜타 구세군과 귀네 카운티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랑의 점퍼 한 개당 가격은 $30이며 미션 아가페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당첨금이 걸린 파워볼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에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 12억 달러 잭팟이 걸려있는 파워볼 복권이 이번 주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약 15억 달러로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워볼 복권은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약 39회 연속으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워볼은 복권 한 개당 $2를 주고 구매할 수 있으며 잭팟은 1부터 69가 적힌 흰색 공 중 5개의 숫자를 맞춰야 하며 1부터 26까지 적힌 빨간색 파워볼 숫자를 맞춰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억 9,220만 분의 1 확률입니다. 이번 파워볼의 다음 추첨일은 11월 5일 토요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우크라이나가 이른바 더티밤을 생산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주장과 관련해 생산 지역으로 의심한 3곳에서 핵 관련 활동이 있었거나 핵물질이 나온 징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의 현장 검증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현장 검증한 결과 의심 지역에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티밤은 재래식 폭탄에 방사성 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핵폭발과 같은 파괴적인 위력은 없지만 광범위한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과 미국, 영국, 브라질 등 9개 나라에서 광고 요금제를 우선 시작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요금제는 베이직 위드 애드로 명명됐으며 콘텐츠에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기존 요금제보다 낮은 $6.99로 책정되었습니다. 요금제 가격은 낮아졌지만 시간당 평균 4-5분 광고를 시청해야 하며 15초 또는 30초 길이의 광고가 콘텐츠 시청 도중에도 노출됩니다. 요금제와 같은 화질로 시청 가능하지만 다운로드 서비스와 광고 게재 권한 문제가 있는 일부 콘텐츠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간 울산광역시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세계 한상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이번 제20차 세계 한상대회에는 위대한 한상 20년 세계를 담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48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한상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수출 상담과 청년 인턴십 채용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일궜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20년 동안 축적된 한인 상공인들의 교류의 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회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편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는 내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